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은 지브러시에서 그 선택 그리고 각 이 파츠별로 그룹 지정과 그리고 하이드, 언하이드 그리고 이 서브툴을 다루는 방법까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무 패널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패널을 각각 따로따로 선택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자, 폴리그룹에 가면 이 그룹 사용법을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자동 그룹 클릭을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Shift F를 눌러서 여기 폴리 프레임을 보면, 자, 요게 지금 자동 그룹을 걸기 전이고, 이렇게 자동 그룹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각각 덩어리별로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마다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눠준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요 그룹을 하나를 클릭을 해주면 얘만 빼고 나머지를 다 언하이드 한다. 자, 다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해당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 오브젝트만 안 보이게 해주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후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주면,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빼서 볼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시커멓게 와이어가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게 보기가 영 껄끄럽다면, 이 Shift F의 위쪽에 보면 라인이라고 있거든. 요거를 클릭해주면 얘를 빼고 색깔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안 보이게 할 수 있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는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클릭하면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자, 컨트롤 시프트는 근데 본래 어떤 기능이냐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드래그 한 곳만 보이고 나머지를 안 보이게 하는 기능. 자, 컨트롤 시프트는 이렇게 쓰는 거 이외에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보고 있던 부분이 반전됩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외부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 보여지게 돼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폴리그룹을 클릭하면 폴리그룹 클릭한 데만 보여지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외부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외부를 클릭하면 언하이드 올이 되고,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그리고 어느 부분을 이제 숨길 것인가 안 숨길 것인가, 숨긴 부분을 반전할 것이다, 다시 되돌릴 것이다, 이런 거를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해서 컨트롤 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컨트롤 누르고 외부 클릭하면 마스크가 걸리죠.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다시 클릭하면 안 보였던 부분이 보이게 되고, 이 상태에서 무브를 누르고 얘를 무브를 요 중간에 오게 하려면 여기에서 마스킹 되지 않은 메시 중앙으로 이동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됐다면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만 컨트롤 할 수 있다. 중간에 조금 떼어주기를 원한다. 여기를 클릭하고 살짝 들어 올려서 이런 식으로 떼어낼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요. 자, 다시 이제 숨김 그리고 컨트롤 이렇게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하는 거에 따른 이런 마스크 반전은 컨트롤 누르고 외부 클릭,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는 마스크 해제. 똑같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하는 거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역시 컨트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드래그 되고, 컨트롤 누르고 외부를 클릭 한번 하면은 반전되고, 드래그 하면 취소되고. 컨트롤 시프트와 용법이 같으니까
두 개를 연계해서 생각하면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브 툴을 나눠서 이제 볼 건데 이거 관리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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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안전됐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거 컨트롤 W 컨트롤 W는 폴리그룹 중에 눈에 보이는 폴리곤 그룹을 생성합니다. 요거랑 같다고 보면 돼요. 이거 자 마스킹 그룹 적용 후 마스킹 제거 이게 컨트롤 W. 그러니까 마스킹 그룹이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눈에 보이고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마스킹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스킹 돼 있는 상태에서 그룹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스킹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다 그룹화 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번역이 뭐라 그래야 되지? 직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외부 드래그 하면 뭐라고요? 반전. 자, 여기서도 컨트롤 W를 한번 이렇게 딱 눌러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럼 소프트웨어에 보면 분리에 그룹 분리가 있습니다. 그룹 분리를 클릭하여 나눠주면 다음처럼 이렇게 서브툴이 두 개로 갈려지게 됩니다. 서브툴은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서 보고 있을 때 아 나는 이쪽 부분만 작업하고 싶고 이쪽은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여기 서브툴에 있는 레이어 그러니까 그 포토샵 레이어처럼 여기 눈을 이렇게 꺼주면 안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눈이 꺼져 있는 상태라도 가서 이렇게 선택하면 당연히 보여지게 되고 다른 서브툴이 눈이 켜져 있다면 보여지게 됩니다. 눈을 클릭해서 안 보여지게 한 다음 여기에서 다시 자동 그룹을 해주고 그룹이 나뉘어 있다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클릭하여 빼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라면 컨트롤 W를 눌러서 하나로 잡아줄 수 있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반전한 다음 컨트롤 W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서브툴에서 또 뭘 할 수 있어요? 그룹 분리를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이 식으로 눈을 다 이렇게 클릭해서 킬 수도 있고 클릭해서 꺼서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한 번에 다 켜고 한 번에 다 끄는 게 필요하겠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눈을 클릭하면 한 번에 다 켜고 한 번에 다 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끼리 이제 다시 더하고 싶다. 이제 얘랑 이 뒤쪽에 있는 얘까지만 더해서 같이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때는 합치기를 쓰면 됩니다. 합치기는 밑으로 내려오면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로 통합이라는 거를 클릭하면 아래쪽으로 통합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자, 아래로 통합하자마자는 그룹이 다음과 같이 하나로 합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원할 때 분리해서 그룹 분리를 해서 원래대로 이런 식으로 따로 떼서 작업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전체를 하나로 다시 만들어 보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통합해 보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시야 통합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보고 있는 거를 서브툴을 통합합니다. 그럼 이게 보고 있는 거를 한 번에 다 통합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눌러볼게요. 눌러봤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쪽에 머지 우드라고 해서 하나로 합쳐진 게 또 하나가 나와있어. 그러면은 이건 뭐고 얘는 왜 따로 생깁니까?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나뉘어 있는 서브툴을
이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 덩이로 만들어야 될 때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등록된 건 여기 등록된 거랑 다르게 여기서 파일 저장하면 어차피 나는 여기서 하나만 작업할 건데 이거는 용량이 2배로 늘어나나요? 라고 하면은 용량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저장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여기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기다가 이 툴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파일에서 저장하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룰 수 있고, 이게 폴리그룹과 그리고 폴리그룹에 의한 마스크 그리고 서브툴을 다루는 방법을 봤습니다. 서브툴은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클릭해 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지우기 있죠? 네, 삭제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제 면이 이제 88만 개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걸 면을 줄여서 외부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까지 보고 영상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다면 일단 요거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자, 80만 개를 외부로 가져갈 때는 면이 많겠죠. 이게 다시 와이어를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라인을 켜보고, 근데 이렇게 확대를 해봐도 여기가 굳이 이만한 면을 써가지고 이걸 표현해야 되겠는가, 평평한데,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줄 때 어떻게 하냐면 G 플러그인에서 디시메이션 마스터 들어간 다음 선택 프리 프로세싱을 먼저 하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물론 300만 개, 500만 개 뭐 이렇게 된다면 이게 몇 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나처럼 이렇게 몇 초가 걸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렇게 하고 G 플러그인에 들어가서 선택 데시메이트를 할 경우 이런 식으로 데시메이트가 됩니다. 자, 이게 보면 필요한 부분만 면을 이렇게 잘라서 최적화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평평한 면은 G브러쉬가 알아서 찾아서 평평하기 때문에 면을 별로 쓰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적화를 하니까 면의 개수는 17만 개가 되었고, 내보낼 때 이름을 다시 1 해가지고 저장해서 내보내면 되겠고, 저런 식으로 이제 내보냈다면 이제 맥스를 킨 다음에 맥스로 불러들여서 맥스에서 박스를 만들어서 각각의 크기에 맞도록 딱딱 정렬을 해서 맞춰주면 그게 이제 로우 폴리가 되는 겁니다. 로우 폴리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고 간단한데, 같은 위치에 로우 폴리를 갖다 대면 돼요. 박스의 형태의 오브젝트들은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파일에서 아까의 면을 줄였던 그 오브젝트를 그대로 불러옵니다. 자, 다시 1 오브젝트 불러오고, 이렇게 불러와줬는데, 이렇게 불러와주면 이제 박스 하나 꺼낸 다음에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그냥 갖다 대고, Alt X를 눌러서 작업하면 좀 더 편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대서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주고,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 위치를 맞춰주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밑으로 하나, 이 좀 크기가 다르네. 하나 카피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위쪽으로 하나,
그래도 크기가 살짝 다르네. 자, 이쪽에서는 1 누르고 여기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깎아주고 살짝 옆으로 좀 더 튀어나오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밑에 거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비교에 맞추고 위치 쪽 맞추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 보면 저쪽이 안 맞으니까 이쪽을 당겨서 이쪽에서 딱 맞춰주면 되겠고, 두 번째 중간 것과 밑에 거를 확인해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줍니다. 위치가 맞춰졌으면 이제 띄고 어태치 한 다음에 이쪽 거 로우 폴리들끼리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 준 다음에 Shift 누르고 옆으로 복사하면은 이제 같은 위치에 가겠죠. 이런 식으로. 됐지? 좀 살짝 안 맞아도 돼요. 살짝 안 맞아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위치 이렇게 맞춰줄 거야. 근데 이 정도면 됐네. 자, 여기 선택하고 어태치 한 다음 이렇게 로우 폴리들끼리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선택이 다 끝났으면은 끝에 부분 여기를 이제 여기는 깎여 있으니까 깎여 있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깎여 있는 표현을 할 때 여기 선택하고 그거를 챔퍼. 너무 많이 벌어졌죠? 챔퍼를 이 유닛 셋업이 지금 미터로 돼 있어가지고 0. 이쯤이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깎은 다음에 이게 여기가 지금 보면 오각형이잖아. 오각형이면 안 되면, 자 여기 선택해서, 자 여기 뭔지 알죠? 버텍스들끼리 선택하고 커넥트 해가지고 커넥터로 잘라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얼랩에 들어가서, 얼랩 들어가기 전에 4번 누르고 전체 선택하고 클리어하고, 이 스무딩 그룹에서 클리어하고 오토 스무스를 줘서 스무딩 그룹을 배정을 한 뒤 얼랩에 들어가서 오픈 UV 얼랩 누른 다음에 이쪽에서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은 스무딩 그룹에 의한 면표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줍니다.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나와요, 자동으로. 여기에서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패딩 값을 1을 주겠습니다. 그 정렬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딱 나와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얼마나 잘 나올 수 있는지 외부에 내보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오든판의 02-1, 얘는 이제 로우 적고 익스포트 하고, 자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가 가가지고 로우와 하이를 우리가 둘 다 가지고 있죠. 두 개를 가지고 작업 진행을. 깜빡했는데 혹시 높아심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셋 엑스 폼을 안 눌렀거든.
근데 여러분이 보통 작업을 하면은 이 리셋 엑스폼을 이렇게 눌렀을 때 이거 껐다 켰다 하면 이게 변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변하는 게, 나는 이거 작업을 할 때 작업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리셋 엑스폼 안 눌러도 되는 그 진행 단계를 거치거든. 리셋 엑스폼을 눌러야 될 때는 이거를 왜 눌러야 되냐면, 박스를 이렇게 만들 때 이 박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는 안 맞잖아. 그럼 이렇게 막 줄인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막 줄인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거든.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가르치거든 내가. 요렇게 할 경우에는 리셋 엑스폼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형태가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크기 조절로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게 거기에 딱 맞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의 자기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크기랑 자기 회전값이랑.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꼬이게 되는데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파일에서 셀렉트 한 다음에 로우 폴리곤을 부르는 거예요. 로우 폴리곤 부르고, 아 잘못 불렀다. 자, 로우 폴리곤을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아 그리고 그냥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내보낼 때 반드시 FBX로 내보낼 것. 방금 전에는 OBJ로 불렀기 때문에 OBJ로 부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스무딩 그룹이 저장이 안 됩니다. 예전엔 저게 저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맥스 버전 2014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14부터였는지 15부터였는지 OBJ 맥스에서 지원하는 OBJ는 더 이상 저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스무딩 그룹을. 자, 그래서 1 넣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카드 하면, 그렇지, 이게 꺾여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꺾인 상태로 텍스처 셋 세팅 가서 메이크 메쉬 맵에서 1024 바꾸고 아이디 끄고, 여기에서 이제 그 안티 얼라이싱 2x2 넣고, 여기에서 하이 폴리곤, 여기 하이 폴리곤 선택하고 메이크, 잘 나오죠. 꺾이는 각까지 저렇게 딱딱 나와주면 잘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허옇게 돼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구간이 조금 있는데, 이게 조금 꺾여 보이는데, 이런데 이거는 지금 왜 저러는 거냐면, 제 끄트머리까지 다 못 뽑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프론탈 디스턴스를 0.1로 갑시다. 자, 프론탈 디스턴스, 리어 디스턴스 0.10 다시 뽑습니다. 꽉꽉 채워서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안 뽑힐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됐고, 좋았어. 이렇게 꺾여 보면은 잘 나왔죠. 이렇게 안 꺾이게, 그지? 요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나무 모양 뭐 이런 거 넣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들어가 있으면 스마트 매테리얼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나무 결을 가진 이런 게 있습니다. 매테리얼 이걸 넣어서 부어주면 이런 식으로 넣자마자 나무 블록처럼 이렇게 나와요. 빠르죠? 쉽고.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돼서 나옵니다. 빠르지? 이래서 서브스까지 이게 파이프라인이 착착착 있는 겁니다. 빠르게 쫙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어요.